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감사스마일이 만나는 사람들은 1년 전에 우리가 영상을 찍었었죠. 네, 윈닌 부동산 대표님 이성수 대표님과 오늘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 이어서 한번 오늘 재미나고 유익한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비주의로 해서 이름도 밝히기 싫었으나 무명 씨로 나오려고 했는데 삼성지구 사는 무명 씨로 나오려고 했는데 저의 그 상호하고 이름까지 다 말씀해 주셔갖고 제 애청자님이시니까 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할 주제가 크게는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021년이 다 지나진 않았지만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론 제 생각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또 윈닌 부동산 대표님께서 또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완전 NG로 시작할 것 같은데 시작을 NG로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저는 대본 없이 오늘 그렇죠. 왔어요. 네. 사실 유튜브 방송하면서 생각도 없이 대본도 없이 온 날이 처음이에요. 항상 올 때 생각은 갖고 왔는데 네네. 지금 생각 자체를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애드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근데 이 애드립이 과연 영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또 애드립으로 제가 다 모든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고 같죠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방송사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금 방송이 생방송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항상 생방송만 하다가 제 그런 방송, 소리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내가 여기 참 오신 분이 썰렁한 농담을 하면 가차없이 그냥 편집해버린다는 그런 소문이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돌던데. 지금 다 이거 다 편집되는 거니까. 썰렁하다 안 하다는 다 애청자들이 판단할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냥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표님. 일단 2021년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오늘이 10월 26일이거든요. 코로나 때 입대한 사람이 벌써 제대하는 시간이 도래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하고 우리나라 군대 기간하고 코로나가 더 길다는 거. 그러네요. 참 그런 시간의 빠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하여튼 2022년을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격변의 2022년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이 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할지 저도 참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예측하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정권도 없었고 지금도 이제 많은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래저래 말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요새 한 명도 없어요. 왜? 지들도 다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예선 라운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선 라운드 들어가면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또 이거를 감히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예측 가능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참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사지선다. 공인중개사는 오지선다까지 해요. 그죠?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오지선다예요. 수능은 사지선다고. 근데 사실 부동산 문제는 오지선다, 사지선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백지선다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백지선다의 문제에서 과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양도세 문제도 있고 대출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뭐 토지 거래 허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런 부동산 문제를 과연 지금 장리장략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흥미진진합니다. 저로서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 앞으로 벌어지게 될 현상들이 어떤 건지 대충 소설은 쓸 수 있는데 예측은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도 예측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이 많은 분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안 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저도 제 방송을 갖다가 1000명대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약간의 이제 제 생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 약간 조금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많아지기 전에 구독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뭐 일단은 저는 뭐 예측한다기보다도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이 일단 2020년, 2021년을 통해서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원인은 과거 문제고 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올라왔으나 네. 그 올라온 가격에서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산 가치라든지 이제 부동산 자산 가치도 있고 다른 실물 자산 가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 부동산 가격과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의식주 관련된 여러 것들이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실물 경제라는 게 하나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하고 키높이를 맞춰서 다른 자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게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다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저희가 두려워서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고 혹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현재 올라가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한다기보다도 그러한 것을 저희를 목표로 해서 네.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동산 가격 앞으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라고 오르는 걸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며 네. 다만 내가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품, 손품, 머리품을 팔아서 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분야가 올라가면 안 올라간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저평가된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손품, 머리품, 발품을 팔아서 쫓아가시는 분들은 쫓아가셔도 오케이. 그러나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 그 커브를 급격한 슬로프로 상승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고 다만 올라간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내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계대출 이런 여러 가지 대출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요하고 이제 공급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 시장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을 지금도 억제했지만 내년 3월까지는 정말 대출을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이 쪼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또 신규 대출을 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될 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3기 신도시 지금 이제 창릉 같은 경우에 12월에 이제 사전 청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지금 사전 청약 계획되어 있는 단지 중에서 지금 운정 역세권, GTX A 역세권에 있는 데가 지금 4억대 초반에 사전 청약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또 실제 본청약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5년에서 8년까지를 내가 무주택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세라든지 월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또 사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내년 3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예비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 본선까지 간다는 보장이 확실히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내년 3월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5월 민주당이 정권을 재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당에서 정권을 갖다가 이제 또 바뀐다든지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랑 다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저는 내년 그 상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다들 그냥 숨죽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내년 5월에 대선이 3월에 물론 대선이 결정이 돼서 이제 인수위로 해서 5월달에 정식 정부가 출범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월 이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또 부동산 시장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감다스마일이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라고 이제 되묻는다고 하면 저는 지금의 이제
가격은 어떻게 보면 보합이나 아니면 약간 우상향 쪽에서 약간 보합세, 그리고 정말 급한 매물들, 뭐 세금 때문에 급한 매물들이 일부 나오겠지만 그런 매물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갑자기 쭉 뽑다가 갑자기 질문 들어오니까 제가 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네. 거기 지금 감사스말님의 말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훅 하고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 저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네. 중요한 메이저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당연히 정권이든 정부든 뭐 저는 어떤 사람이 되든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네. 뭐 누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뀐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바뀌는데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든 네네. 문재인에서 홍준표로 가든 윤석열로 네. 가든 바뀌는 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바뀌면요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은 배신의 아이콘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뭐 문재인 배신 안 할 것 같아. 배신 하나 네. 어느 정도 배신하느냐의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감방에 집어넣는 정도의 배신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나라가 돌아가면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정권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고요. 네. 안 바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에요. 예. 이 임대차 3법이 2년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단순한 그 주택의 수요 공급의 그 경제학적인 논점보다는 네. 여기에 어떤 임대차 3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임대차 3법이 되면 제가 지금 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단지는 2년이 딱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밑에서 부동산, 저희 단지 밑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모양새를, 왜냐면 저희 단지는 입주한 지 내년이 임대차 보호법 시행된 그러니까 작년에가 2년 차였고요. 그렇죠. 내년 되면 4년 차가 돼요. 네, 입주한 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한꺼번에 그 임대차 임대 물건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네. 밑에서 제가 부동산 한다고 위에가 쏟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쏟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처럼 입주가 4년 된 아파트는 내년에 쏟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 입주가 6년 된 아파트, 8년 된 아파트 이런 데는 순차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제 현재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 다른 거 잘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관점에서 네.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의 동맥경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현재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년 6월이 도래하면 순차적으로 동맥경화가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물건들이 우리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잘 몰라요. 근데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내년에 임대차가 만료가 되는 게 순차적으로 만료가 되기 시작하면은 공급 물량이나 수요 물량이 양쪽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급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공급하고 수요가 발생을 하면 경제학적으로 순환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학이. 네. 그 순환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부활을 하고 네. 그 시장 경제가 부활을 하면 기존의 동맥경화에 물려있던 그런 부분들이 일부 근데 여기서 이제 홍남기나 문재인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요 제대로 그대로 가다가 네. 그때 가서 시장 기능이 회복이 되면 네. 아마도 가격 조절 기능이 있을 거고 그 가격 조절 기능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 논리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민감한 이슈인데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전세가가 저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제 여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임대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면 전세를 높은 데를 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출이 안 되면 못 가는 얘기는 자기 여력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거든요. 대출 여력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세가 4년 전에 4억짜리가 지금 6억이 됐기 때문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 갈 때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소득은 과정을 거치고 가는데 자산 가치만 위로 휙 올라갔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풀렸을 때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는 사람의 심리 문제인데 사장님처럼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고 저는 내년에 전세가가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시장 기능을 회복을 해서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동맥경화를 일으켰고 시장 기능이 활성화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동맥경화가 시장이 지남으로 인해서 4년 차가 도래하고 이러면서 동맥경화 일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 실제 건물 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공급되는 거를 그거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서로 수요와 공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그 안에서 가격 조정 기능이 생길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대출 문제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부 전세 금액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그 소위 얘기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안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시장 이제 정부가 일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테이퍼링 들어가잖아요. 그 이자율을 올리고. 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지금부터도 앞으로 한 6개월에서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네. 한국은행에서 조금씩 조절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완충 정치하고 우리 연착륙이 가능한 정도로 가고 차기 정부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자산 가치를 안정화시키면서 가게 되면 아파트 가격 유지가 되면서 일부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네. 그 일부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6억짜리가 옛날에 4억짜리 6억짜리 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5억 5천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퍼센티지를 굳이보다 10%. 그건 10% 정도는 현재 임대인들이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국민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년 시장을 갖다가 전망한다는 건 솔직하게 조금 이른 시간도 있는데 제가 왜 이제 2022년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 꺼내냐면 거의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부동산에 있어 보니까 실제 대출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수세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이제 이런 대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엄청 사람들이 또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